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립협회, 대한제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히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을미사변까지 봤어요. 자, 을미사변으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국무를 시했어.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사 수업에 방법 중에 하나, 역사 공부의 방법 중에 하나인 감정이입, 우리가 고종이 돼 봅시다. 부인이 일본군한테 시해당했어. 그러면은 고종은 그 궁궐에서 자기 부인이 죽은 궁궐에서 살고 싶을까? 살기 싫겠지. 자기도 언제 일본 놈들한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일본 놈들을 피해서 고종이 몰래 도망가는데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아관파천. 그래서 고종이 지금 국가의 중심이 되는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니까 우리나라는 빈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비어있는 우리나라를 여러 서양 열강들이 많은 조약을 맺으면서 탈탈 털어갑니다. 나무도 다 가져가고 뭐 금 같은 것도 다 채굴해 가고 우리나라 탈탈 털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 시간 순서상 시대 흐름 순서상 독립협회 먼저 하고 대한제국 할게요. 그런 와중에 고종이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나라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게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만든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는 이 서재필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갑신정변 때 함께했던 사람인데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미국에서 굉장히 박사까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서재필은 갑신정변 때 자기 동료들이 먼저 이렇게 일을 갑신정변을 치러놓고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은 게 갑신정변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재필은 백성들한테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백성들과 같이 개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독립협회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를 백성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백성들한테 얘기도 듣고 서로 그런 토론하는 집회, 대중집회 같은 자리를 갖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자주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 운동에 나서요. 그리고 의회 설치를 요구했고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독립협회는 고종이 다시 아간파천했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독립협회가 의회를 설치하려고 하네. 의회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왕정을 없애고 지금 민주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해서 이 고종이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려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안타깝게 미완으로 끝나게 되고 고종이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만세불변의 황제의 국가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광무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황제권 강화, 자주, 자주권 수호, 부국강병을 목표로 한 개혁이 광무개혁입니다. 이제 이 메이지 유신을 본따서 우리나라도 황제 중심으로 빨리빨리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식산 흥업 정책을 통해 상공업을 육성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또 뭐 근대 학교도 만들고 그러려고 했으나 이미 늦었죠. 이미 열강에 너무 간섭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일본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이후에 고종 중심으로 자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일본에 병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무개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중국과 동일한 왕이 아니라 중국과 동일한 황제라는 걸 선포하고 여기 황구단이랑 황궁우 이걸 보면은 이거는 이곳에서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올렸고 이것은 광무개혁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면 될 것 같아요.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을 받고 이제 또 중요한 여기 러일 전쟁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한테 그럼 먹히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일제 침략 과정은 일단 일본은 굉장히 철두철미했어요. 일본이 옛날에 청일 전쟁을 했다가 청나라한테 야오둥 반도를
뺏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삼국간섭이란 거 이거 잘 몰라도 돼요. 한번 듣고 넘어가면 돼요. 삼국간섭으로 독일이랑 독일이랑 어디지? 아무튼 삼국간섭으로 이 랴오둥반도를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시 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때 생각했었던 게 다른 나라를 뺏으려면은 서양 열강들, 강대국들한테 전부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이미 깨달은 거야. 역사를 통해 잘못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을 때는 철저하게 영국한테도 허락을 받고 미국한테도 허락을 받고 러시아한테도 허락을 받고 이때 당시에 세계 강대국들한테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병합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쭉 보도록 할게요. 1902년 이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어요. 영국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러일 전쟁도 원래 이때 당시 전쟁을 일으킬 때 선전포고라는 걸 해야 돼. 근데 선전포고 없이 갑자기 공격해. 일본은 그게 얍삽하죠. 일본은 그게 특기인데 이 러시아랑 전쟁할 때도 갑자기 공격하고 태평양 전쟁 할 때도 갑자기 급습하거든요. 그래서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이때 당시 전부 다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어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근데 일본이 이기게 되죠. 선제 공격으로 일본이 이긴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을 노리던 나라들이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있었는데 일본이 청나라도 청일전쟁으로 무찌르고 러시아도 무찌르면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자기네들이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얻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어가죠. 그리고 외교권을 뺏어가고 우리나라 저항하였으나 결국 1910년대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5분 사탐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 가스와 테프트 미략 모두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볼 거예요. 그런 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만 보도록 하고 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어떻게 먹히게 되는지 이 과정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과정을 자세하게 5분 사탐 영상으로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 나오는 똑같은 건데 목소리 나온 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특사 이휘중의 연설. 그것은 일제에 의한 국권 피탈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었다. 1904년 만주와 한반도를 놓고 패권 다툼을 하던 러시아와 일본. 일본이 먼저 인천과 리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며 이른바 러일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을 때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는 국의 중립을 선언하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압박하여 이른바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한다. 이로써 한반도는 전쟁의 무대가 되었다. 초반에는 당시 근대화에 성공한 러시아에 신식무기에 밀렸던 일본이지만 막대한 물량 투입과 총동원으로 전세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
한편 전쟁 중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다. 한일 협약을 강요하여 재정 고문의 메가타, 외교 고문의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앉힌다. 또한 1905년에는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으며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게 된다.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러일 전쟁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된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도 확실하게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게 된다. 더 이상 국제적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 일본은 1905년 11월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국권 피탈을 위한 작업에 나선다. 1905년 11월 9일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군대를 동원하여 고종 황제가 있던 덕수궁을 포위한 뒤 온갖 위협을 가하며 일사능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한다. 동양평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침략의 분속을 드러내려는 일제에 맞서 고종 황제는 조약 체결을 완강히 거부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종 대신들을 회유와 강압을 통해 설득하고 이완용을 비롯한 이른바 을사오적 5명의 대신들이 조약을 체결하도록 이끌어낸다.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키는 1905년 11월 17일 국권 피탈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을사늑약을 체결한다. 가장 핵심은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는다. 즉,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것이다. 한편 각국 공사관들은 철수하고 일왕의 직속기관인 통감부가 설치된다. 그리고 1906년 3월 2일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한다. 비통함에 빠진 고종은 자신이 체결도 하지 않은 이 조약의 불법성을 알리고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 보낸 헤이그 특사. 일본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그럼 이곳에서 정의와 평화를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정세를 살펴 진정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국노 이완용 내각과 일제가 세운 통감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어린 순종을 황제에 앉힌 후 더욱더 우리의 국권을 침탈해 갔으며 결국 1910년 강제로 맺은 한일병합조약 바로 병술국치를 통해 국권을 완전히 빼앗아간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신이 살아 멸하지 않으면 나라는 언제 곧 되살아날 것이다. 지금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지만 정신만은 홀로라도 셀 수 없겠는가. 자, 여러분 5분 사탐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과서에서만 나오고 5분 사탐 중간에 나온 뭐 제1차 한일협약 뭐 그런 건 몰라도 돼요. 뭐 정미, 칠조약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우리 교과서에서만 보면 되고 EBS를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에 좀 더 이걸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라고 EBS 5분 사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보고 시간적 여유가 안 되면은 뭐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 보고 시험 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